어, 성순영이? 오늘 성순영이가 아니네. 오늘 YD 수셀드 슬퍼. 선배 세븐스 감성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30분 뒤에 콜미해. 30분 뒤면 내 방송 끝나? No problem. 문제 없어. 이거 very important 해. 오늘 왜 YD 수셀드 하냐면 스승님, teachers 여의도에서 코리안 소울 좀 마시고 크라잉 했어. 그래서 YD 자체 머리끼 죽고 check it off. 마스터 스승님 리스펙트 해야 돼서 투데이 콘서트 건너뛰고 곧장 공부 스타트 한다. 대신 돈 버는 인사이트 최초 공개한다. 빨리 넘어가고 1절만 하고 한 주간의 시작 가슴 떨리는 월요일입니다. 우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즐겁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드래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승님의 문제로 인해서 잠깐만 오늘의 콘서트는 뒤로 하고 공지사항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괜찮죠? 아침에? 아름다워요. 감사해요. 이런 축복의 말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한국경제TV 고품격 돈 버는 경제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자, 이 앞머리 유일한 기억해 주시고 경제주마 등은 한국경제TV 와우너 파트너임을 다시 밝히고요. 본 영상 방송을 보고 이 공지사항들 다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시작 전 한국경제TV 구독, 좋아요,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주마 등 혹시나 콘서트 보고 싶으면 여기에 이상해요. 이게 갑자기 조회수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오르는데 원래 제 구독자에 이러면 안 된다면서요. 아무튼 이거는 번외적인 얘기니까. 하한가물이 아닙니다. 놀랄 소리 하네. 나 오늘 채팅창 보면 안 되는데. 오늘 하한가 아니에요. 그냥 유일한 머리. 기가 죽었다는 거지 또 빨리 넘어갑시다. 공부해야 돼. 이러지 마요. 시간 잡아먹습니다. 하한가 진짜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첫 번째 종목 리뷰를 해서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최대 종합상사라고 공부를 했었고 포스코 그룹 계열의 무역 자원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대구 인터내셔널이 모태이기 때문에 우리 어느 정도 대한민국 국민들 혹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특히 더 이해도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리스크도 공부했었죠. 종합상사의 특성상 글로벌 경기 환율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반대로 말하면 공격적인 변동성을 줄 수도 있겠다. 해운 물류가 재편되고 자, 우리가 해운줄 공부하던 날에 이런 트레이딩과 에너지 공급 이슈로도 한번 체크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해운 에너지 정유 LNG 그리고 방산과 전력 같은 이런 우린 돈 흐름들이 확대될 경우 뉴스 보기 전 길목을 체크해 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뉴스가 없을 때도 체크를 하고 공부를 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거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본 기준상의 기준봉을 세우는 걸 그때 이걸로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끈끈하게 붙어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항상 위에다 걷고 그리고 이것 이후에 끈적하게 붙어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었습니다. 주봉상에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가장 높은 위치는 96,700원 바로 이 위치가 될 거고요. 그럼 이때는 너무나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 우리가 일봉에서 체크했던 이 부분들이 충분히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린란드가 특히 살아있다면 종목의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근본적인 학습을 해야 돼요. 그린란드가 살아있다면 23년에 포스코 에너지가 합병 통해서 LNG 밸류체인을 구축한 기업인데 이거 더 가지 않을까라기보다도 철강 및 철강 원료에도 들어가고 2차전지 소재에도 들어갑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교집합적인 부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기차 부품이나 가스, 화력발전소, 에너지 상업을 영위하면서 이런 것들 체크가 되니까 이것들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인기관들의 모습들도 하나만 체크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원래 제가 한 두세 개 했잖아요. 두세 개 했는데 일부러 하나를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자, 지금 외인의 외인의 보유 비중입니다. 기관의 보유 비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지금 급소의 위치를 줘도 크게 무리가 없는 이런 위치에서 잡았으니까요. 잡은 건 아니죠. 상승을 했던 위치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 이제 바로 오늘 본 공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중재로 시작해서 오늘 주말간 3자 종전 협상을 했고요. 전날은 입장차만 확인하며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제가 중요한 거는 표기를 해놨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냐, 있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살펴보게 되면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크라이나, 미국 사이에 3자 대면이 딱 일어납니다. 핵심 쟁점이 돈바스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 문제예요. 보도된 내용을 체크해보면 러시아는 돈바스 전역을 유지한 방향이고요. 전역을 주어라 하는 방향을 제시했고 정확한 워딩은 나오지 않았지만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전역을 유지했고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영토 양보 안 할 거다. 영토 입장 양보 불가라는 입장을 당연히 취하겠죠.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마무리가 된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첫날부터 잘 풀릴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미국이 다리를 놓은 겁니다. 이 사이를.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협상에 있어서 특이점을 좀 체크를 할 수 있었는데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 전후로 지금 이거 보이는 바와 동일합니다. 안 좋은 거예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서 동시에 폭격을 한 겁니다. 토요일에 내용 보시면 이게 합의 없이 마감이 됐고 추가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전날 밤 러시아의 공습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럼 테이블에 앉아서 폭격을 하고 있다는 건데 우린 이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감정이 아니라 냉혹한 권력 계산서입니다. 푸틴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돈바스나 크림반도는 이미 러시아 땅이고 협상 대상이 아니고 이미 확정된 성과 아니야? 내가 거의 다 이제 가져왔는데 푸틴 입장에서는 미국이 다리를 놨고 그리고 이걸 돌려주게 되면 사실상 러시아는 패배를 인정하는 게 돼버려요. 유지하면은 와 우리 푸틴 최고 이러면서 역사적 업적을 얻게 되는 거고 그냥 그래 휴전하자 딱 돌려줘 버리면 패배 인정이 돼버리는 거죠.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낮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전쟁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적 분쟁 이슈에 딱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재료가 생기기 전에는 모든 분쟁은 대부분 땅 때문에 일어납니다. 부동산이요, 부동산. 땅 때문에 싸우고, 땅 때문에 소통하고, 땅 때문에 으르렁거리고, 결국 땅덩어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폭격을 했다라는 거는 협상 가격에 대해서 이걸 좀 인상을 해보자. 푸틴 입장에서는 더 때릴수록 우크라가 더 양보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계산을 한 거죠. 왜냐면 미국이 중재를 다리를 놨으니까요. 그럼 확인 가능한 부분들이 뭐 있죠? 저번 주에 우리가 뭘로 마감했어요? 저번 주 공부 이어졌을 때 푸틴은 지금 나토와의 결속력을 테스트하는 거 아닐까라고 우리가 개인 뷰를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푸틴의 머릿속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이거 나토가 진짜 이거 개입하는 거야? 야 이미 러시아 풀스택 제재를 받고 있는데 우리를 더 받게 할까?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라고 푸틴의 머리를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쯤 이거 우크라 버릴래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푸틴 입장에선 러시아의 권력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보를 쉽게 해버리면 강한 지도자 이미지는 거의 저는 물 건너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양보 쉽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폭격으로 왜 구태여 협상에서 폭격을 하느냐? 뭘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 미국이 나서서 중재 협상까지 했는데 못 지키면 동유럽,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크라, 나토 입장에서 동유럽, 대만, 중동 다 흔들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감정이 아니라 저는 냉혹한 권력 계산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협상 중에서 폭격을 하는 걸 모를까요? 푸틴이 과연? 그럼 나토, 미국 결속 테스트도 마치면서 협상을 하지만 내가 아직 약한 거 아니야. 내가 다 협상에 나오긴 했지만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 잘 봐. 이런 겁니다. 그럼 진짜 원하는 건 야 나토야. 나토랑 미국이 몰려와서 푸틴, 러시아 참아. 풀스택 제재를 좀 풀어줄게. 일단 우크라 좀 살리자. 우크라 협상 잘 내줄게. 이런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 뷰니까요. 추정된다. 아직까지는 추정된답니다. 본다가 아니라 추정이에요. 자 갑시다. 느낌 괜찮죠? 아주 깊이 괜찮죠? 제가 웃기긴 하지만 깊이가 장난 아닙니다. 쉬운 게. 자 회담 중에 회담. 자 정확하게 기사가 얘기하고 있죠. 키이우의 대규모 공습. 우크라이나와 아랍에미리트. 자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방산의 확률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만 벌자고 했지 않습니까? 돈바스, 크림반도 이미 러시아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푸틴은. 기사 보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상 대상이 아니거든?
확정된 성과야. 이건 이미 다 갖고 왔는데, 그리고 아래 내용이 나오죠. 핵심 지대 90% 차지하고 돈바스 완전 장악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 내 거야 원래부터. 이거 러시아 입장이에요. 러시아 입장. 이거 제가 했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러시아 입장입니다. 협상 대상 아니야. 이거 확정된 성과라니까.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감정 아니고 이거 목표 포기 안 해. 냉혹한 권력 계산이야. 내가 더 때리고 해결 볼 거야. 왔지? 아이가리 타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럼 일하나. 우리가 돈만 벌고 테스트 중이라면서. 맞아요. 나토 군비 증강은 돌이킬 수 없는 트렌드가 오지 않을까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부터 계속 공부 깔끔하게 이어지죠. 그쵸? 그리고 트럼프가 그린란드로 으르렁 한 지 채 48시간이 안 지났어요. 48시간 지났나? 아무튼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럼 트럼프와 나토 사이에 시장 논리의 보호 명목으로 가져왔던 자 이런 그린란드 이슈가 저번 주 공부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48시간은 넘었죠. 네. 지금 포지션은 그럼 어떻게 가요? 방산, 에너지, 작년 조방원에 우리가 금요일 마감을 할 때 방산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씩 더 강해지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저번 주에 했으니까 차트는 다 생략할게요. 이거 공부하고 차트 보기 시작하면 이거 30분 다 날라갑니다. 저번 주 공부는 이거 복귀하셔야 돼요. 제가 몰라서 안 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경제TV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 한번 다시금 드리고 자 그럼 그린란드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린란드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민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심이. 군인 아저씨 보니까 든든해요. 덴마크 함정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여기 나와 있으면 베데렌호가 왔어요. 덴마크 해군 베데렌호가 왔는데 야 이거 그린란드 전쟁 위험이 아니고 이제 미군 딱 왔으니까 주권기지 북극 패권으로 해서 군사외교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상식적으로 주민이 지금 5,000명이 몰렸죠. 5,000명. 자 그런데 누쿠를 방문해서 그린란드 내 미군기지 구역에 대한 주권 이슈를 체크하면서 덥석 줬단 말이에요. 민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애기들 막 여기 들어오게 조타실 막 오게 해주고 항해도와 신기해요. 군인 아저씨 최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끝날까요? 아니죠. 트럼프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딱 의견을 냅니다. 미국 그린란드에 있는 주권을 확보할 것 딱 얘기하고 자 브리셀 벨기에 브리셀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견한 뒤 요거 프리데릭센이에요. 프리데릭센. 네 요것만 보면 되는데 뭐냐면은 내가 그린란드 주권도 확보할 거고 시민들 불만 좀 낮추자. 우리 이거 관리 좀 하자. 나토 사무총장 마르코 리터와 만나고 나서 북극 안보 강화 논의 수월하게 받친 느낌 줬으니까 바로 비행기 타고 여기 5시간 걸리는 누쿠로 날아왔죠. 5시간 걸리는 거 바로 날아와. 이거 해결 좀 해. 그래서 민심 좀 다독여. 민심을 다독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야 민심 좀 다독여. 뭐하고 있는 거야? 가야지. 그러니까 바로 간 거예요. 그리고 딱 한 줄을 줄여보면 그럼 그린란드가 트럼프가 왜 얻었어요? 돔이죠. 돔. 그리고 지리적 이점이죠. 그럼 레이더 위성 함정하고 그리고 5시간 만에 누쿠로 날아와서 계속 조선에서 배를 보여준 거죠. 그렇죠. 조선하고 기자재까지 순환매로 돈 되는 장 오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기사상 마르코 리터하고 만나고 프리데릭센 총리님이 바로 영업을 했죠. 그럼 에너지, LNG, 북극 자원된 관련된 게 이게 교집합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거기에 자원도 많다면서요. 그린란드에. 히토류, 가스, 석유 그리고 노다지니까 거의 노다지라고 맞네요. 표준 국어 사전이지. 네 맞습니다. 특수선, 쇠빙선, 조선 같은 거 같이 갈 것 같잖아요. 뭐 사야 되는 건가요? 야, 잘 생각해보니까 막 머리가 아픈 겁니다. 전쟁은 대부분 싸움이 돈을 만들고요. 패권은 위성이 돈을 만들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요새. 북극 항로 최종 입장이 군사 입지적 조건이 1번이다. 이건 트럼프 워딩입니다. 이거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삽이 아니라 레이더를 뭔가 사야 될 것 같은 구간이기도 하고 위성 관련 좀 말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고수의 기준을 생각해보자고요. 머리가 아프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게 고수가 되는 과정이고 이런 시장을 읽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레이더 위성 함정이냐, 히토류 가스 석유냐, 특수선 쇠빙선 조선인 기자재냐, 조선이냐, 아니면 애시당초 원칙인 싸움 올라갈 것 같은 방산이냐. 우리가 스타일을 알아보는 겁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지? 보수적인 분들은 지정학 테마의 S&P 500 같은 1순위인 방산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럼
공격적인 분들은 총알보다 더 비싼 전쟁 인프라가 있다면 우주전, 드론전 뭐 이런 거 맨날 이슈되지 않냐? 러우 때도 봤는데 드론, 우주, 북극 이쪽으로 좀 변동성 센 걸로 가야 되지 않겠냐? 트럼프가 그린란드 얻으려는 게 보는 전쟁이 핵심이잖아. 어찌됐든 동으로 본다면서. 그런 분들은 위성 쪽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시장의 거시뷰가 중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흐름을 좀 스토리하고 정책 테마로 같이 엮이고 글로벌 경제지표랑 좀 교집합을 봐야지. 어찌됐든 북극 항로는 생길 거고, 군함이나 LNG 운반 이런 거 이란이가 저번에 알려줬던 거 운송도 체크해도 되고, 쇠빙선도 좀 봐도 되잖아. 그리고 요새는 극지 탐사로 대해서 기사가 잘 안 나온다? 그럼 기자들 쪽도 조금 봐야 될 것도 있어. 테마성이 있을 거 아니야? 뉴스 수주에 따라서 펌핑이 딱 오면은 우리가 사이클 트레이딩으로 해서 딱 공격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다 존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나눠서 고수가 되고자 하는 고수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코어는 방산이다. 급등은 위성 레이더다. 테마다 조선이다라고 나눌 거 없이 이수 운송률 다 사버리면요. 근데 현찰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중을 낮춰서 다 사도 되는 거고, 우리가 그걸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저는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고수 프로젝트 경제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의 원칙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거 고수 프로젝트 첫날 우리가 뭘 가장 먼저 공부를 했었죠? 우리의 목표는 오늘보다 내일 더 부자가 되는 것에 가장 집중을 합니다. 행복하게 돈을 벌기로 집중을 했어요. 그게 우리의 1원칙이었고, 돈을 버는데 행복하고 돈 버는 게 제일 재미있다라고 말한 게 우리의 경제 콘서트의 방향성입니다. 그렇죠. 고수 프로젝트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대장은 한두 개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라리 한두 개만 진짜가 나올 때까지 놓쳐도 놔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요일날 뭐 했습니까? 2월에 출발했죠. 근데 1월 말이죠,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일주일 때문에 괜히 잡았다가 대단히 힘든 시간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을 우리만 살아있으면 계속 주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아요. 자, 우리 STO니 뭐니 계속 이제 막판에 올라오고 순환매가 돌아갈 것 같은데, 여기서 대장이 지금 탄생을 안 합니다. 대장이 빵 탄생을 해줘야 우리가 그걸 타는 거죠. 그러면 종목이 떠나가 버리면 대단히 섭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대단히 섭섭할 수 있죠. 그러면 떠나가면 대단히 우울하고 섭섭할 수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뭐지?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닌데 방송사고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난 것 같아요. 우울하지 않도록 우리 콘서트 좀 해드려야겠습니까? 자, 여의도 반응 보겠습니다. Put your hands up. 여의도 트렌드 세일 YC 엔터테인먼트 YD. 자, 빅뱅 If You. 종목이 떠나가오. 에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Oh sorry teacher, I'm sorry. 종목이 떠나가오. Oh teacher crying 하는 길에 소주 2바를 더. 감질나야 되니까 여기까지 끊기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괜찮았죠? 정신이 바짝 들죠. 정신이 바짝.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오전에. 자, 이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승님께 죄송한 마음에 이게 저절로 생겨났어요. 네, 자연스럽게 빨리 끊고. 시간 아까워요. 아주 좋습니다. 자, 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재료가. 그래도 또 안 드리면 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암흑된 그린란드의 수도 의문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5시간 만에 생긴 대규모 정전 이슈죠. 자, 초록창에 확인들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좌하단에 경제 주마등이라고 전력이라고 표기를 해놨을 거예요. 자, 우리는 고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TV를 킵니다. 이번에 국지적 분쟁으로 인한 문제들과 그린란드의 병합 이후에 이런 거에서 서부 일부의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직후 긴급 복구 작업 이러면은 캔들이 10%가 날아갈 때 동안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가짝, 동방삭을 종일 듣고 있어야 됩니다. 미치죠. 캔들은 그래서 좋다는 거야,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블랙아웃 상태, 전기가 부족했다. 무슨 이유가 됐든 어찌됐든 송전 설비 사고였든 직후 긴급 복구를 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대한민국에 이슈가 있을 때 반도체 품귀 혹은 전력 품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반드시 초록창에 전력을 검색해 보십시오. 전력을 검색하게 되면 자, 제가 이게 어제 저녁에 체크를 한 겁니다. 10분마다 전기가 어느 정도 지금 수급 현황을 10분마다 초록창은 송출을 해줍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고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전력 실적 기대 개선감과 수급 논리가 적용되고 이번에 원전 몇 기가와트시의 전력 부족으로 이러면 캔들 이만큼 떠 있어요. 이제 우리 이런 짓 하지 맙시다. 프로는 그냥 전력 썼다가 전력 쓰고 이거 준비랑 관심 주의로 가네? 전기가 많이 부족하네? 이런 상태에서 무슨 키워드를 치시냐? 무슨 키워드를 치시냐? 돈 버는 겁니다. 돈 버는 거. 너무 빨리 갔군요. 이게 미우미. 너무 묘미예요, 묘미. 아이. 자. 잠깐만.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여기서 사랑이 떠나가오. 자, 여기에서 트렌드 세러 끝나고 자, 바로 여기 차례입니다. 이걸 칠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뜸을 들여줘야 또 궁금해 미칩니다. 자, 전력 풍기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반도체 풍기,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이 이런 키워드에서 파생이 됩니다. 그리고 열풍이라는 키워드도 항상 우리의 트렌드를 이어나가는 섹터의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트렌드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핫한 국가인지 돈 냄새를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열풍을 치다 보니까 하나의 키워드가 걸렸어요. 냉면집에서도 두지 않고, 그리고 두바이엔 없는데 중동도 두지 않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대형주보다 이 두쫑쿠가 우리의 뭐 대한민국을 바치고 있다라고 농담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럼 이 돈 냄새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바이 촌득 쿠키를 체크하면서 어디가 올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방금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뭔가 따라할 수 있고 두쫑쿠가 이렇게 잘 팔리는데 이것들을 대기업에서 혹은 이렇게 편의점 관련 이런 테마 섹터에서 체크를 해본다면 나쁘지 않겠죠. 두바이 쫀득 쿠키를 우리는 바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주사라든지 소비경기 사이클 그리고 기술적 눌림 구조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단기선으로 체크를 할 거고요. 이 종목은 롯데지주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 가지의 교집합이 되어 있는 그런 섹터죠. 자, 주봉 한번 볼게요. 기관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모습들, 소비 사이클 초입 시그널이 나타난다면, 음식료업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면 두쫑쿠의 테마성으로 같이 음식료가 심리적 매수선상에서 지금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 비중을 눌리는 모습들이 체크가 됩니다. 소비 사이클 우리 과거 캐대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농심이라는 것들이 모든 키워드를 다 가지고 오죠. 근데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푸드, 롯데쇼핑 이런 분할합병부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롯데지주라고 한다면. 가만히 보니까 간식이네요. 두쫑쿠도 간식이거든요. 그럼 내부 소비나 유통, 그럼 식품 면세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은 저는 제과 먼저 떠오릅니다. 이렇게 시장성의 트렌드와 키워드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거 말고 시간 너무 없으니까 되게 줄여야 돼요. 그럼 이마트 같은 경우도 있죠. 이마트도 어떤가요? 자, 한번 반등을 하고 기술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자, GS 리테일은 어떤가요? 자, 외인 기관이 공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자, 기술적인 모습 깔끔하죠. 주봉에도 자, 음봉을 띄우고 갈 수도 있고 양봉을 띄우고 갈 수도 있겠지만 자, 월봉상에도 어떤가요? 저점을 딛고 다시 이게 추세의 변곡을 만들어주는가, 일부의 테마가 주는가. 자, 우리는 돈만 벌면 됩니다. 그렇죠? 이 종목들도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이슈예요. 벌써부터 이렇게 시간이 다 됐는데 로봇주 이게 찬물을 끼얹는 거죠. 로봇주 V자 반등하라는 의미에서 콘서트를 하고 싶은데 잠깐만. 로봇주 반등하라는 의미. 유 프로덕션 미연국 최상급 마스터의 레슨 등급 타이틀 로봇 태권 V. 안돼, 로봇 태권 V 노래 안 할 겁니다. 감질나야 되니까요. 자, 우리가 취약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소재 부품 국산화 40%다. 근데 출하량이 71%가 내수 시장이랍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일본 대비해서 우리 로봇 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기사예요. 가뜩이나 로봇도 안 좋은데
찬물을 끼얹는 기사가 나온 거죠. 그럼 CES 이후에 테마는 완제품 로봇이 아니다. 지금 출하량이 지금 내수 시장에서 다 도는데 지금 어떡하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감속기나 제어기 핵심 부품들이 해외에서 의존한대요. 그럼 공급망이 안전화되려면 패키지 수출에 뭐 투트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찬물을 끼얹어도 우리가 확실한 워딩은 뭘 볼 수가 있죠? CES 테마 이후에 그렇죠. 국산화 공급망 여기에서 움직일 확률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특히 로봇 감속기 뭐 이런 게 부족해서 뭐 국산화율 떨어지니까 로봇 감속기 같은 거 정밀 감속기 체크하면 되잖아요. 자동차 부품으로 정밀 감속기 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하모닉에서 스트레인 웨이브 감속기 쪽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이 종목이고요. SBB테크입니다. 그런데 떴고 실적도 안 좋아요. 이런 걸 못 본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그럼 모터 감속기 좀 이슈 많이 되는 게 또 종목이 뭐가 있어요? SPG가 있죠. 실적인데 좀 떴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건. 근데 우리가 진짜 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제역기, 감속기, 모터에는 뭐 들어갑니까? 자석 들어가요. 자석. 자석이죠. 자, 자석이 들어가요. 히토류 이슈가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로봇 모터에도 전기차 구동 모터, AI 서버, 냉각에도 자석이 들어가더라니까요. 전자제품, 뭐 냉장고에 자석 없는 게 없습니다. 어지간한. 풍력 발전소에도 자석이 들어가고요. 스마트폰이나 폴더분도 자석 들어갑니다. 아무튼 모터가 있으면 자석이 필수죠. 휴머노이드도 필수죠. 네오디뮴 연구 자석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자, 노바텍이죠. 자, 베트남 생산 삼성 폴더폰 공급하는 회사로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EV 시장에 로봇 자석의 밸류체인 같은 경우가 형성이 된다라면은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탈중국 공급망 스토리까지 테마 반응성과 끼드 좀이 있고요. 그리고 히토류에 속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연구 자석에 대한 응용 분야로 북내를 본사를 거점으로 해서 베트남 및 중국에서도 종속 법인을 설립한 회사입니다. 네오디움 자석 같은 시장에 주력을 하고 있고 희귀 금속주에 속하는 노바텍의 모멘텀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히토리주로 항상 급등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기본적 실적도 간단하게 공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해서 자, 우리가 실적을 체크해드리면 자, 컨센서스 추정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 큰 적자 없이 매출액, 영업이익 양호하고요. 그리고 유보율 3,3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대단히 작아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기업,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자석 그리고 희귀 금속주에 속하는 그렇죠. 그린란드에도 엮이죠. 히토리 관련돼서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일봉상 눌림 기간에 나타나 있고 차트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도 확인하시기 바래요. 자, 오늘 우리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공부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신나는 월요일 한 주간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안익희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